자, 안녕하세요. 데이터 세경제입니다. 오늘은 장안의 화제인 테슬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테슬라 밸류만 따지면 PER, 주가 이익 비율 1000 정도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높은지 가늠이 좀 안 되시면 기아차는 PER 10이죠. 그래서 100배로 테슬라가 평가가 되고 있고, BMW 벤츠 같은 경우는 이제 66배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가가 허무맹랑한 것이냐? 현재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테슬라의 강점을 꼽자면 첫 번째는요, 다른 자동차 회사에는 없죠. 성장성이 있습니다. 이게 꾸준하거나 뭐 이렇지는 않아도 일단은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전기차 쪽은. 그리고 이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요. 테슬라는 이 성장을 담보하는 기술, 성장을 담보하는 이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회사 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부품을 말씀드리자면 모터라든지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 같은 이런 친구들도 테슬라 내부에서 만들고 있고, 요즘 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도 테슬라 거고요. 또 이거 프로그램 동작시키는 칩셋이라고 하나요? 보드라고 하나? 아무튼 그런 칩도 테슬라 거고, 이거를 이제 모은 데이터, 이 데이터까지도 테슬라 거라서 굉장히 내재화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서도 전기차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거 좀 다르죠. 보쉬나 뭐 이런 컨티넨탈 같은 곳에서 부품을 좀 세팅 값을 줘서 내 차로 만드는 이런 거와는 조금 많이 다르다. 그래서 테슬라가 굉장히 주가가 높게 갈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근데 현재 굉장히 주가가 높죠. 근데 이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거대한 전제를 좀 깔고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도 그렇고. 첫 번째는 이제 테슬라 자동차가 수익성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테슬라 자동차가 수익성이 높아진다. 자, 테슬라 자동차가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테슬라 자동차 이 친구들이 이제 시장의 메이저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담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테슬라라는 회사는 실질적으로 그 자산이 많이 없어요. 자산도 없고요. 운전 자본도 예 운전 자본도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공장도 작을 게 아니고 자산 이런 것도 거의 뭐 담보 많이 잡혀 있고요. 담보도 많이 잡혀 있고 채권도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어떤 자신의 매출을 회사를 안정화하는 데 쓰는 것보다도 이제 미래 미래의 성장을 더 촉진시키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데이터에 단기 데이터 혹은 이슈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된 것이, 왜냐하면 어, 성장을 담보로 다시 대출 받아서 더 성장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서 더 큰 성장을 이뤄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테슬라의 성장, 이게 이제 주가가 오른 가장 정말 확정적인 원인을 여기서 지금 차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지역별 매출 차트입니다. 지역별 매출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셔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테슬라 모델 3가 테슬라 모델 3가 이제 매출을 굉장히 견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제가 이제 2020년하고 이제 뭐 코로나 사태를 들어서 굉장히 주목했던 점은 바로 중국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기 이제 뒤에 보시면 배경으로 있는 빨간 쪽이 이 중국의 비율인데요. 중국 매출이 처음에는 거의 뭐 20%였지만 그때는 테슬라 워낙 매출이 작았으니까. 근데 현재는 매출이 굉장히 선방한데 불구하고 중국의 비율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비율이 거의 중국 테슬라 매출 비율이요 거의 20%입니다. 근데 이제 더 이제 조금 중국이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점은 지금 여기 보시면 오더라고 제가 지금 분류를 해놓은
이 노란색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이제 매출을 기록한 것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미국이 줄고요. 그 자리를 이런 다른 나라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뭐 유럽도 있겠고, 뭐 한국 같은 나라도 있겠죠. 자, 근데 이런 곳으로 인도되는 이 자동차들의 생산분의 많은 부분 모델 3의 경우죠. 모델 S나 아직 X는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으니까 요것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국 공장의 비중이,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 매출로 봤을 때 작게는 60%에서 70%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장이 지금 테슬라에게 너무나 중요해진 이유는 현재 지금 독일의 베를린 공장이 지금 굉장히 지연되고 있어요. 지금 알 수 없는 또 독일만의 이유죠.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뭐 산림 문제도 있었고요, 물 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차후에 뭐 테슬라가 유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더욱 중국에 더 의존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중국과 테슬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지금 또 코로나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에서의 판매가 크게 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국엔 다른 지역 이런 매출이 좀 더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영업이익이 아니고 매출이고요. 매출 증가를 지역별로, 매출 증가율이죠. 이걸 한번 찾아보시게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실제 보시면 전체보다도 현재 이렇게 이 뒤에 파란 영역이 테슬라 전체 매출 증가율을 이제 표시해 놓은 건데요. 보다 이렇게 중국이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특히 여기 이 지점 중국 공장에 돌기 시작한부터 중, 중국 공장에 돌기 시작한 시점부터 굉장히 중국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테슬라의 이 중국 공장의 어떤 구조, 자본 구조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굉장히 특이합니다. 일단 중국은요, 외국인 100% 기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100%를 소유하면 안 돼요. 그냥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근데 이제 합작으로 하면 가능해요. 합자 회사. 그러니까 거기 있는 로컬 회사와 뭐 지분을 이렇게 나눠서는 가능합니다. 근데 테슬라 테슬라의 이제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죠. 테슬라 상하이 기가 팩토리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100% 테슬라 소유입니다. 근데 이게 2015년에 만들어졌잖아요. 2015년이면은 테슬라가 또 한참 적자를 막 기록해서 뭐 또 날라가니 많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을 텐데, 어떻게 만들었냐? 100% 소유는 테슬라 건데, 자기 돈은 없습니다. 자기 돈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본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 공장의 거의 100%입니다. 지금 그 90% 이상이라고 하는데 거의 100% 정도를 중국 국영은행에서 대출을 했고요. 땅도 리스입니다. 이게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2023년부터 어, 이제 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제가 뒤에서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이것을 보시면 이제 신디케이트 오브 랜더스 오브 차이나 뭐 이런, 이게 아까 중국 이제 그 채권단이 있다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2023년부터 여기 있죠? 140억 위안을 5년 동안 이제 공정에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유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2023년 말부터 세금을 이제 요것도
22억 위안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매년 한 50억 위안 정도 되고요. 이게 한 7억 불인데요. 지금 뭐 보조금 이런 거 다 합쳐서 나오는 테슬라 순이익을 제일 잘 나왔을 때 2019 Q4 기준으로 뭐 계산을 해본다면 12억에서 16억 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거의 반이잖아요. 지금 영업이익이 아니고 이게 순이익의 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테슬라라는 어떤 회사의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자동차를 생산해서 만들 수 있는 이 프로핏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는 계산해 보면 한 이제 판매까지 다 해서요. 한 23% 정도 나옵니다. 근데 중국 공장이라는 곳이 워낙에 지금 이제 배터리 같은 것도 이렇게 선전처럼 모일 그 집적 효과도 있고 워낙 많이 생산하니까 양 규모의 효과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모델 3 가격 더하기 뭐 그 자율주행 가격까지 해서 테슬라라는 테슬라의 가격을 한 요 정도로 쳐서 영업이익률을 곱해보면 어 35,000대에서 4만 대 정도는 밑으로 깔고 가야지 일단 이 돈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감가상각비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현재 테슬라가 한 10만 대 정도 팔고 있는데요. BMW 벤츠 같은 경우가 70만 대를 팔고 있죠. 그래서 최소한 한 30만 대 정도를 팔아야 조금 남는다 갈 것 같고 20만 대를 팔면은 딱 요거는 이제 딱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 아무튼 그 정도를 무조건 2023년도까지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테슬라는 이제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여줘야 됩니다. 자동차 지금 23% 나오는데 요거 갖고는 택도 없고요. 만약에 23% 한다면 이게 두 배가 돼서 7만 대, 8만 대를 깔고 가야 되니까 거기에 뭐 감가상각의 인건비까지 더하면은 굉장히 저는 빡빡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없으니까 머스크가 어떻게든 지금 자율주행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앱스토어 같이 파는 거죠.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만들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중국 공장, 그러니까 테슬라는 아무리 기술이 강하지만요. 결국에는 자동차 업체는 제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뒤에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테슬라가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나오는 마진을 높이기 위한 방도로 일반 자동차 회사들이 뭐 10%에서 뭐 많이 나와봤자 한 15% 20%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테슬라는 바꿨냐 하면 일단 테슬라는 거의 자동입니다. 거의 자동이에요. 그래서 뭐 벤츠나 BMW 같은 것도 이제 뭐 시트 같은 거,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것도 손으로 조립을 하게 되는데요. 테슬라는 이제 그게 싫고 이거를 다 기계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간소화하고 뒤에 스크린 달아버렸죠. 스크린은 그냥 붙이면 되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식을 일단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로봇을 굉장히 많이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소프트웨어까지 하는 것이 지금 테슬라의 어떤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슬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는 20만 대에서 30만 대 정도를 팔면 쌤쌤입니다. 이거 완전히 그냥 흑자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중국이 처음부터 합자 회사를 해서 그러면 테슬라 돈을 가져오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지 않을까요? 왜 테슬라가 중국에서
테슬라를 미국 회사로 둘까요? 아무 회사한테 그렇지 않은데 바로 중국은요. 중국은 중국의 제품을 팔고 싶은데 안 팔린다는 걸 본인들이 압니다. 안 팔려요. 예. 자, 여러분들 만약에 뭐 중국 전기차가 왔는데 단차가 막 이만큼 났습니다. 이거 살까요? 안 삽니다. 테슬라 단차 나도 우리는 삽니다. 그런 이미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를 전면에 내세워 가지고 테슬라를 전면에 내세워서 중국의 전기차 굴기, 그러니까 이게 중국 제조 2020이죠. 중국 제조 2020을 간접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테슬라를 허가 내기 전에 허가 내고 나서도 중국이 뭐 한국산 배터리 장착하는 것도 보조금을 안 줍니다. 즉 중국은 테슬라가 20만 대, 30만 대까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는 보조금이라든지 뭐 번호판 같은 것도 빨리 내줍니다. 전기차는. 지금 테슬라고 뭐고 다 내주고요. 그리고 강제 이부제도 안 해도 됩니다. 그만큼 전기차에 굉장히 푸시를 많이 해주고 있고, 그렇게 중국 제조 2020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양이 많이 팔리고 테슬라는 남는 게 없이 가면 중국은 어디서 돈을 버냐? 바로 이제 바로 반도체에 삼성이 제주를 부리면 돈은 ASML이 가져가고, 삼성 디스플레이 3D가 열심히 올레드 만들면은 캐논 도끼가 굉장히 높은 마진으로 가져가듯이 이 전기차에 원래 제조만 해서 조립만 하던 여기에 입장이 있던 중국이 일로 넘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배터리에서. 그래서 보시면 지금 중국은 완전히 이 밸류 체인 자체를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미국이 뭐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이런 중국의 엄청난 생산도 하고 정제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재료 흔히 말하는 이게 뭐 다 히토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로봇 있죠? 요거 지금 중국 지금 꾸까라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독일 회사였는데요. 이게 지금 2018년인가 2016년인가 아무튼 중국의 마이디아 여기 이게 에어컨 만들던 뭐 냉장고 만들던 회사가 중국 회사가 95% 인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밸류 체인이 완전히 완비된 겁니다. 이 전기차에서. 그러니까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료도 내가 만들고, 그리고 어, 이 배터리 자체도 지금 만들고 있고, 이거 조립하는 로봇도 내가 만들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까지 해놓고 요 부분 자율주행이라는 이거는 테슬라 니네들이 해서 가치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실질적으로 예.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자체적 기술이 나와서 원래 미국의 제조업이 했던 대로 혁신 기술로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CATL에서 개발하던, 그러니까 코발트 안 넣고 철을 넣는 요 양극재가 들어간 배터리를 모델 3에 채택하는 거, 요게 나온 겁니다. 자, 지금 오른쪽 아래쪽 보시면 코발트의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이 거의 차이가 안 나죠. 이게 너무너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중국이 코발트로는 이게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양이 너무 작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리튬이나 뭐 철 굉장히 구하기 쉬우니까요. 뭐 이런 것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최근에 나왔던 건데 LG 화학의 배터리로 LG 화학의 배터리로 이 프리미엄급 모델을 만들겠다. 근데 원래 이제 테슬라 경우에는 삼성 SDI와도 관계를 끊고 테슬라 이 LG 화학하고도 좀 소원하게 되면서 내가 일단 배터리를 자체 생산해 가지고 이 삼, 모두를 경쟁시키는 거죠. 애플처럼 모두를 경쟁시켜서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어, 부품 조달받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약간 이것도 약간 어긋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지금도 보시면 이 셀 매뉴팩처링 자체, 그러니까 셀 만드는 것 자체 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슬라가 자동차 제조에서 돈을 못 벌고 여기서 자율주행은 잘 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선두적입니다. 에서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진이 안 나오면 테슬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테슬라가 망한다. 이런 사람들은요, 다 거짓말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요거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테슬라는 모델 3를 대량 생산에 성공하면서부터 이 회사는 더 이상 망하지는 않습니다. 뭐 없어진다. 다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테슬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테슬라는 옛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듯이 주식을 계속 찍을 겁니다. 주식을 계속 찍고 심지어 전환사채까지 찍어서 여기서 돈 못 벌어도 계속 주식을 찍을 겁니다. 주식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존도 완전히 같은 방식이거든요. 아마존도 돈 뭐 유통으로 거의 못 벌죠. 근데 아마존과 테슬라의 차이는요. 아마존은 정말 돈을 잘 버는 아마존 AWS라는 이 굉장히 이 돈벌이를 하는 애가 사업 부분으로 있죠. 근데 테슬라는 어떤 게 있나요? 테슬라는 스페이스X가 있고 솔라시티가 있고 뭐 이런 그러니까 다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얘 적자를 지탱해 줄 회사가 없습니다. 특히 뭐 에너지 사업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금 테슬라의 어떤 그런 어 보고서 영업 보고서 같은 거 보시면 이거 태양광 패널도 담보로 잡았고 얘가 미래 생산할 전기도 유동화 회사로 지금 담보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테슬라는 이제 만약에 2023년 정도가 돼가지고 이 앞부분에서 이 제조 부분이죠. 요쪽에서 수익이 안 나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수익을 내려고 뭐 이거를 구독 모델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또 유상증자 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상증자가 무엇이냐? 유상증자를 계속하게 되면요, 이렇게 주가 상승도 어려워지고 또 나중에 내가 이 회사가 잘 돼서 배당을 받을 때요, 실질적으로 이 배당 수익률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약 없이 돈을 계속 밀어넣어야 돼요. 저는 이게 굉장히 국내 투자자한테 시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어, 언제 나올 언제 이 회사가 나에게 수익 전환을 해줄지 모르는 상태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라는 회사는 실질적으로 어, 이 빚도 많고 채권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그 목표를 정해놓고요. 목표를 충족해야지 성장성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던 그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고요. 그러면서 공매도 세력도 사라지고 신규 자금이 유입되면서 올라가는 구조지
이 회사가 영업 테슬라는 절대 영업이익이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배당을 주고 뭐 이 배당을 갖고 재투자하고 이런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막 분기 실적에 목숨을 걸고요. 분기 실적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제 테슬라 외 얘기를 말씀드릴 일단 저는 테슬라가 이제는 약간 성숙한 단계로 들어왔고 더 이상 어떤 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앞전에 어떤 담보로 잡아놨던 이런 대출들이 굉장히 좀 어, 큰 위험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가 없었다면 테슬라는 굉장히 주가가 높이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없었다면요. 왜냐하면 2023년에서 2018년을 계산해보면 한 5년인데 지금 코로나가 원래 6개월 간다고 처음에 말했죠. 원래 연말 되면 없어질 거야 하다가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 갔고요. 근데 지금도 아직 뭐 백신 나온다는데 백신 없죠. 백신이 없는 상태로 6개월 더 가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2023년까지 2023년 말까지 거의 많은 한 30%나 20% 정도의 시간은 거의 까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테슬라가 배터리 이런 거에 그러니까 이제 원래 목표 자체도 빡빡했었는데 이게 시간도 준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중국의 어떤 공급망을 탈피하지 못하거나 조금만 차가 덜 팔리면 이 회사는 그러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회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전기차 플랫폼 회사로 뭐 기술로 생각했던 회사가 그냥 차 팔고 매일매일 사는 어떤 그런 약간 트위터 같은 분위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매분기 그냥 먹고 사는 정도. 그래서 지금 다른 회사를 좀 말씀드리자면 다른 회사 뭐 왜 벤츠 BMW가 막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것으로 가겠습니까? 예, 마일드 하이브리드 이게 뭡니까? 뭐 330e 뭐 이런 애들 뭐 전기차 못 됐다고 휘발유도 됐다가 이게 왜 그럴까요? 예, 시간 끌기죠. 시간 끌기. 유럽에 CO2 배출량 규제가 있으니까 그것만 살짝 피해가는 규제, 완전 핀포인트식 자동차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새로운 회사들이 기존의 보시나 콘티넨탈이 하던 이런 아웃소싱 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또 독일은 독일 사람들의 어, 어떤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또 새로운 거, 라이다를 들고 와가지고, 그냥 데이터 없이, 라이다가 있으면 성능이 좋으니까 데이터 없이 가겠다. 이런, 그러니까 시간 끌기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현대차는 뭐 수소차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수소 발전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풀 전기차로 테슬라가 2023년까지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게 된다. 그 말은 테슬라가 굉장히 점유율이 높아지는 시나리오. 이거를 충분한 마진을 갖고 할 수 있는 의문입니다. 충분한 마진이 없으면요, 배당이 나오지 않고요. 배당이 나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주식의 엑싯을 할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을 샀고요. 이 주식을 모두가 샀다는 건요. 더 이상 신규를 찾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주식은 유명해질수록 약간 이 상승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 배당이 없는 친구들은요. 왜냐하면 배당이 있다면 내가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아도 그 회사에서 현금이 나오는 건데 더 이상 신규 투자자가 없을 때 테슬라 같이 배당이 없으면 이 주식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나가는 방법은 더 많은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건데 거기다가 이 회사는 항상 하는 유상증자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요 정말 좋은 경영자지만요 이 사람의 목표는
성공적인 전기차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저는 일론 머스크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욕심을 못 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하늘로 가든 떠오르 가든 이 사람은 예 그냥 화성으로 사람 보내고 예 전기차를 상용화시키고 이런 데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봤을 때 테슬라의 주가가 더 이상 크게 오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매 포지션을 천천히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그래서 현재 테슬라가 보여주는 움직임이 굉장히 조금 불안하고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지금 너무 길어지면서 중국의 중국 중국 경제에 지금 과도한 힘을 실어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조 바이든이 당선이 돼서 뭐 되든 트럼프가 되든 여기서 나오는 대중 정책과 어떤 그 하웨이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테슬라 주가가 크게 오르기는 이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매도 의견을 드리고요. 다만 이 전기차는 굉장히 잘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주식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로봇 만드는 거 ABB, 뭐 야스카와 전기 이런 친구들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 투자를 이런 테슬라 같이 배당을 안 주고 뭐 이렇게 유상증자하는 주식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제 뭐 안정적인 것이 나을 거라고 보는데요. 뭐 그거가 뭐 이번 영상에 반응이 좋으면 뭐 그것도 한번 빠르게 말씀을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굉장히 뭐 시각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중 무역 갈등 저번에 터졌을 때 중시가 난리가 나고 뭐 채권 시장까지도 흔들었는데요. 그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에 너무 많이 비중을 넣는 거는 좀 삼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세계경제였고요. 감사합니다. 예.